그 열교환된 열을 받은 물이 이제 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설치를 해드리고 동작 테스트까지 해서 완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난방의 처음부터 난방의 끝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양발브의 양경삼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가정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밸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가정 난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물을 난방용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비열값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칼로리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물을 1g을 1도를 온도를 높이려면은 1칼로리란 에너지가 든다라는 걸 기준으로 정해서 이제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이라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값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표현을 1칼로리 per 그램 곱하기 K로 표현을 해요. 여기는 칼빈이라고 표현을 해요. 1도와 1칼빈은 똑같은 온도차예요. 1도의 섭씨를 올리려면 똑같이 1도의 칼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값이 1칼로리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가 0.24 칼로리 per 그램 K가 이게 공기예요. 공기. 이건 물이고. 예를 들어서 쇠 같은 경우가 아마 0.1 정도 될 거예요. 냄비 근성 이런 표현 하잖아요. 냄비는 쉽게 달아오르지만 또 쉽게 식는다. 말 그대로 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열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뜨거워져요. 쉽게 뜨거운 대신에 쉽게 식어요. 그거보다 좀 나은 게 공기가 이제 0.24 칼로리 정도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물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물체들보다 훨씬 더 비열값이 높아요. 석유도 사실 열값이 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물체 중에 가장 열값이 높은 것이 물이에요. 물은 뜨겁게 데피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물체들보다 이 열을 잘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은 파이프와 같은 긴 매개체를 통해서 이 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매체이기 때문에 난방할 때 우리가 이 물을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지역 난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온수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저기 멀리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그 마찰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데, 터빈을 돌리고 나면은 이 수증기들이 식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식은 물은 굉장히 뜨거운 물이거든요. 막 120도, 140도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물을 발전소 같은 데서 이제 버리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이런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발전소 같은 데서 쓰고 남은 폐열을 보냅니다. 뜨거운 물을 쫙 보내면은 이런 지하실에 열교환기 같은 게 있어요. 뜨거운 물을 직접 세대 내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존재하는 물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 뜨거운 물과 만나게 해서 여기서 아파트 내에 있는 물과 열교환을 한 그 물은 다시 발전소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대 내에서 수도 라인을 연결해서 이 수도를 이 지역 난방수와 열 교환을 시켜서 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해요. 세대별로도 동별로도 이런 얘네들을 조절해주는 이런 차압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각 세대별로 이 온수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세대라고 치잖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사실 이 난방수들이 부엌으로 많이 가요. 거기에 분배기라는 게 존재를 해요. 싱크대 밑에 가보시면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이 분배기가 난방수를 세대 내로 진입시키는 일종의 게이트웨이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게 온수를 분배해주는 거라 그래서 분배기라고 불려요. 물의 출구들이 4개라고 하면은 이 분배기에서 하나는 방 2로 가서 데피고, 데펴지면 이제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진 물이 다시 돌아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는 마루로 가서 여기를 막 데피고 차가워진 물이 다시 이쪽으로 환수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어졌다가 식은 물이 다시 돌아와서 한쪽으로는 공급이 되고 한쪽으로는 식어진 온수가 돌아와서 이 식어진 온수들이 다시 환수가 되어져서 열교환기로 다시 가요. 그 열교환기에서 가열이 돼서 다시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배관은 물이 새나가지 않아요. 파이프 안에 갇혀있는 물이 계속 돌면서 그 열을 전송해 주는 데 쓰여지는 게 이 온수의 역할이고, 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배기들을 거쳐서 난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온돌 난방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아파트라면 이런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각 세대마다 어떤 세대는 난방을 하고 뭐 어떤 세대는 갑자기 휴가를 갔어요. 그럼 난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량 불균형이라는 게 생겨요. 파이프 배관으로 이 방 바닥을 난방을 시킬 때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이프가 많이 쓰여지지 않겠죠. 조그만 방 같은 데는 뭐 파이프가 50m면 되고, 이런 마루 같은 데는 한 100m 정도의 파이프 길이가 필요하다. 이런 파이프들이 각각 이런 그 분배기에다 물려가지고 각 방으로 순환이 되어지는데,
각 방별로 온수를 공급할 때 유량의 편차가 이 세대 내에서도 방별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각 방별로 유량을 똑같이 공급할 수 있게 인위적인 마찰을 주는 장치가 미세 유량 조절 밸브라는 게 있어요. 미세하게 각 방별로 필요로 하는 유량 값을 맞춰줘요. 물들이 균등하게 길이의 편차 없이 다 동일한 물의 양이 흐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샘 분배기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요게 가능해져서 각 방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우리 RT라고 불러요. 룸 더머스탯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별 방 온도 조절기들이 있어요. 각 방별로 온도를 막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게 그것을 조절하는 일종의 조절기죠. 여러분들 아마 싱크대 밑에 보면은 마스터 단자함이라고 부르는 이런 함이 있어요. 이런 함들이 마루와 방 1, 2, 3 그럼 이런 것들이 4개가 있겠죠. 각자 4개가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컴퓨터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이 방은 이렇다 저 방은 저렇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여기 있는 구동기들을 열어주고 잠가주고 우리 샘 분배기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정유량 밸브까지 조절을 해줘서 이 세대 내 지금 적정 필요한 유량이 뭐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줘서 원천적으로 이 세대 내에 들어오는 유량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 방별로 온도 조절해주고 미세 유량 조절을 통해서 모든 방들이 동일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배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 사용하던 분배기에 정책이 다른 거? 각 존별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밸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현장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주저없이 저희를 좀 연락해 주시면 저희 만능맨이라 불리는 서비스팀이 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가서 보시죠. 오늘 뭐 때문에 여기 현장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세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설명을 해드릴 건데 큐브가 하면요, 좀 갑자기 나가지 말고. 오늘은 세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난방의 처음부터 난방의 끝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지금 아파트의 이제 지하에 있는 기계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입주민 분들은 오실 일이 거의 없는 곳이죠. 이게 뭐죠, 부장님? 여기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차압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각 단지마다 일정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단지 내의 압력이나 차압을 조절을 해서 유량이나 열을 일정하게 쓸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는 밸브를 차압 유량이라고 합니다. 이 밸브가 차압 유량 조절 밸브고요. 라인에 차압 유량 조절 밸브라는 걸 달아서 압력과 유량을 조절을 해서 단지에 필요한 열량을 쓰게끔 조절해주는 밸브를 말하는 겁니다. 외병합 발전소에서 보내준 지역난방 공급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요 물이 이쪽에서 세대로 이제 올라가는 건가요? 회색 배관이 지역난방 배관입니다. 지역난방에서 이렇게 와서 열교환기로 들어갑니다.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전달해주고 지역난방은 다시 저 온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수에서 열을 한 번 더 주고 지역난방 공사로 회수가 되고요. 그 열교환된 열을 받은 물이 이제 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세대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동지하에 차압유량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표진 물이 가는 거고요. 요 펌프가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펌프 힘에 의해서 이 물이 열교환하고 세대로 가는 겁니다. 동지하 차압유량을 거치고 세대로 들어가서 세대 난방 분배기 쪽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요 단지 내에 들어가는 물을 여기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면 밸브의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역난방 열 자체 온도나 유량이나 압력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압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에서 많이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세대 가는 압력, 과압이 되는 걸 방지하고 펌프가 투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층부라 써있는데 여기는 고층부라 써있어요. 아파트에 따라서 층이 나눠져 있어요. 뭐 25층이나 요즘은 뭐 많으면 한 40층까지 짓거든요. 한 번에 다 올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15층까지는 저층부, 16층부터 그 위로는 고층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펌프도 저층, 고층으로 나눠져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기계실에 보시고 동지하에 있는 차압유량 보셨잖아요. 그 난방수가 이제 요 세대로 들어와서 요 분배기를 통해서 각 방에 난방이 보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스테라나하고 차단 밸브를 같이 쓰는 밸브
밸브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미세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각 방의 코일 길이에 따라서 그 길이만큼 유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자동 에어 벤트입니다. 에어가 차면 얘가 자동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동기인데요. 요게 온오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서 난방이 이제 들어가고 멈추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 방에 공급이 들어가서 바닥을 순환하고 나오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환수 유량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유량을 보내줬다가 차단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능동형 정유량 밸브라고 해가지고 각 방의 코일 길이에 따라서 유량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른 유량을 얘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 전체를 틀면 전체 유량이 흐르고, 만약에 작은 방만 튼다 그러면 작은 방의 유량, 그 유량만큼만 흐르고요. 안방을 튼다 그러면 안방의 유량만큼만 흐르는 그런 제어를 해주는 밸브입니다. 요 밑에 쪽은 정유량 밸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부분은 제어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머리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구동기 열려라 신호를 주고, 능동형 스마트 구동기 열려라 신호를 주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요 제어함이 이제 전체적인 신호를 받아서 주고 있고요. 요 제어함이 이제 연결된 게 저쪽에 보시면 이제 조절기와 이런 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조정을 해주면 각 방에 난방이 들어가고 꺼지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저 제어함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구동기에 또 신호를 줘서 동작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난방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홈내 쪽에서도 조절을 하면 저희 쪽과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어함에서 또 신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동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난방에 관련해서 뭐가 자주 고장나요? 난방이 안 되신다고 하거나 조절기 조작을 잘못하셔서 설정이 바뀌거나 또는 사용법을 모르셔서 사용을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 설명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끄고 키고 뭐 요 조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고장이 나면 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저기 분배기에 보시면 구동기가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밸브들이 다 열렸나 확인을 해보시고 다 열려 있다 그러면 구동기를 수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여기 손 모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수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난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셔서 열리게끔만 해주면 난방이 들어갑니다. 난방이 안 되실 때에는 요거만 돌리고 저 조절기에서 온도를 올려주시면 이 스마트 밸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난방이 들어갑니다. 급하실 때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돌려놓고 가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정상으로 될 때는 가동이 돼서 얘가 열을 먹으면 자동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마트 밸브가 안 된다면 요 밑에 요거를 풀으시면은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열어 주신 다음에 가동을 하시면 난방이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정상으로 되는데 만약에 조절기만 안 되거나 다른 게 안 되면 요 제어함에서 보면 밑에 비상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을 넣으면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비상으로 놓으시면 아무 신호 없어도 얘를 그냥 다 열어버립니다. 100% 오픈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쓰면 안 되죠. 그래도 결국엔 수리를 네, 해야 이렇게 되는 계속 거죠. 쓰시면은 난방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난방비가 이제 좀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하실 때만 쓰고 나머지 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삼형 밸브의 샘 시스템 네. 분배기, 이런 장비 같은 것도 같이 제공하는 거죠. 조절기하고 제어함, 설치해주고. 분배기, 구동기를 구입을 하시면 설치를 해드리고 동작 테스트까지 해서 완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만능맨 쪽으로 에어가 찬다, 에어가 찬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에어가 찰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혹시 세대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어가 차면 일단 코일 안에 공기가 차가지고 물이 순환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찬 부분부터 그 이후로는 물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이 안 되고 차가워지는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에어를 빼야 되는데요. 보통은 입주자분들이 직접 빼기는 좀 힘들고요. 관리실이나 시공한 곳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입주자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자동 에어 벤트가 있지만 수동 에어 벤트도 있습니다. 수동 에어 벤트는 에어콕에서 빼줘야 되고요. 자동 에어 벤트가 달린 경우는 요 밑에 이제 드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호스를 연결을 해서 물을 빼줘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만지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만능맨 쪽이나 신청을 하시거나 관리실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방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전화하면 됩니까? 저희 만능맨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전화
전화번호는 요 하단에. 하단이요? 안 보이는데? 없는데요? 이쪽에? 나 지금 보여. 아,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난방에 연결되는 밸브처럼 고객과 소통하는 그런 삼양 만능맨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밸브라고 할 줄 알았는데.